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애 욕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머님들은 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는 자꾸 좌절해요. 네. 아, 내가 오늘 또 못했다. 또 못했다. 또 못했다. 예, 또 어떤 어머님은 어릴 때 이제 좀 학대를 받고 자라신 분들은 내 아이를 절대 내가 혼내지 말아야지. 절대 소리도 치지 말아야지. 그런데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다 불가능하죠. 참다 터지는 그렇죠. 경우가 더 많으실 것 그러면은 같아요. 너무 죄책감을 많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정말 애를 위해서 뭘 하다 죽는 꿈도 꾸고 막 이렇게 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내 수준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 시간의 역량과 내 에너지 이런 것에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이게 좀 어려우면 남편한테 얘기를 좀 들으면 남편이 좀 객관적인 좀 단서를 좀 힌트를 좀 주시기도 해요. 네. 아니면 친정 엄마나 해서 아이 그래 너 너무 한다 이렇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참고하시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특히 내가 부모 역할 중에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집착은 왠지 안 좋은 단어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내가 어릴 때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내가 아이를 네. 딱 낳았더니 너는 애는 잘 키워라. 이 말에 엄마가 탁 꽂힌 거예요. 꽂힌 거예요. 느네. 그렇죠. 네, 느는. 그래서 애 잘 키운다고 그냥 엄마가 너무 막 몰입하셨던 거. 그래서 너무 선행학습을 하죠. 너무 선행학습. 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또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한테 공부 잘하는 걸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집착하는 부분이 뭔가 좀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내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뭐 자꾸 혼내는데 안 혼내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혼내게 된다든지 이거는 자기가 양육받은 것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커왔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내가 지금 부모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참 어머님들이 참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가. 저는 정말 마지못해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이랑 있으면 좀 즐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뭐 24시간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정말 엄마는 있겠어요. 40분, 아빠는 5분이에요. 네. 그래서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려면 너무 재밌게 놀겠는데 흥이 있는데 맞아요. 애하고 노는 건 너무 어렵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질 거냐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엄마 설거지할 때 옆에서 좀 돕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엄마가 좀 즐거울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걸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많이 힘들다면 뭐가 제일 힘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고요. 엄마들이 와서 이것저것 힘들어 막 이야기하시지만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이걸 제가 묻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세우시는 거 이런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 참 중요합니다. 기꺼이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 아이들이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도요. 어른들한테 도움을 기꺼이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않은 아이들은 도움을 잘 요청을 못해요. 네.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기꺼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정우 어머님을 포함해서 좀 내가 왠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나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비효율적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점검 사항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정우 엄마 아영 씨가 정말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걸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하루 종일 가족 모두가 함께한 날. 혼자 모든 걸 잘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던 엄마. 이제 그 압박감은 뒤로하고 편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칭찬을 해봅니다. 하루에 이제 제가 잘한 일을 하나씩 적어보면서 다시 생각해보면서 나는 이렇게 잘했어 이러면서 제 자신감도 좀 높여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루를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저도 좀 달라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되게 그러니까 아이한테 더 긍정적인 엄마가 되는 것 같고 평소보다 밥도 더 많이 먹어서 먹이는 것도 잘했고 TV 보여주지 않고 역할놀이 하면서 정우랑 재밌게 놀아주는 것도 참 잘했고 그리고 떼쓰는 정우를 무조건적으로 달래주지 않고 약간의 훈육을 한 것도 정말 잘했어. 파이팅! 자기야, 뭐 하는 거야? 다짐하고 있었어. 나 자신하고 잘했다고 자기야, 칭찬해줘. 어제 정우 또래 친구들 집에 초대한 거 진짜 잘했어.
그거 잘했어.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놀아주고 그래서 정말 잘했어. 아니 나한테 이게 파이팅! 뭐 하는 거야? 거울 보고 뭐해? 아 이게 되게 거울 보면서 하는 게 효과적이더라고. 이상해 좀. 아니야 나한테 되게 괜찮아 얘기하라고. 진짜로. 좀 긍정적으로 사람이 자신감도 그럼 생기면서. 나도 뭐 잘했어. 내 옆에 잘했어. 나도 그 오락 요즘 애들 앞에서 안 하니까 애기 앞에서 안 하니까 잘했어. 잘했어. 너 잘했어. 오정태 너, 최고. 너 참 못생겼다. 잘했어 근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내나 저나 우리 정우의 상상력과 창의력과 뭐 이렇게 풀이하게 잘할 수 있게끔 무조건 오냐 오냐 해서 이렇게 키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도 얘기를 해줘야 되구나 뭐 이런 걸 많이 느꼈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많은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딱 생각이 달라지니까 제 아이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남편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좀 다 되게 긍정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자,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끝날 수 있어서 네. 참 너무 뿌듯하고요. 60분 부모가 조금이나마 우리 오정태 씨 가족에게 웃음을 좀 다시 선사해 드릴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거울 보고 자신한테 얘기하는 과정이 사실은 좀 네. 남들 보기도 민망할 수 있고 본인도 좀 민망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아영 씨한테는 참 좋은 그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아영 씨가 둘째를 출산하셨대요. 아주 예쁜 공주님을 낳으셔서 이제 정우가 언니도 되고 우리 엄마 그 정우 씨는 우리 아영 씨는 정우 엄마에서 또 다른 이제 아이의 엄마로 또 이제 바뀌게 되실 텐데 애 둘 키우면서 더 힘드실까봐 또 걱정도 되긴 하는데 지금쯤 네. 이제 좀 용기를 좀 북돋아 드리면 더 낫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도 보고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화면에서 봤던 것에서 제가 조금 조언을 해드리자면 네. 잘한 일 적을 때요. 정우 엄마의 잘한 일이라고 어머님이 이렇게 제목을 적으셨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뭐 아영, 어머님이 나의 이름을 아영이시니까 찾는 자기의 거죠. 이름을 적고 하시면 엄마 역할뿐만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내 개인으로서 내가 잘하는 점을 좀 찾아볼 수도 있어서요. 이름을 적으실 때 꼭 자기 이름을 좀 적으실 것. 네. 이거를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자신감을 좀 북돋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로는 나의 장점, 그 다음에 아이의 장점, 남편의 장점을 한 10가지 정도 찾으셔서 한번 좀 적어보세요. 네. 근데 어머님들 대부분 이거 하면 내 아이 거는요, 눈 씻고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찾으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것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찾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상황에 적절하게 감정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은 누구나 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적절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하나 성공했다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하고 조금만 실패하면 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면 이게 너무 오르락내리락을 하시는 거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과장하지 않고 그냥 적절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뭇잎이 흔들리는 건데 나무 뿌리까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나를 지키는 그런 방법이다. 이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좌절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걸 좀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성공하는 때 기뻐하는 것보다는 좌절하는 상황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 사실은 좀 건강한 사람들이죠. 근데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소소한 좌절거리들이 많아요. 엄마들이 그래서 밤에 잘 때 애 때문에 좀 울기도 하거든요. 애가 오늘 날 보고 죽으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상처받고 엄마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머니들이 소소한 좌절거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엄마가 잘 의연하게 견뎌내는 모습들을 보면 아이도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실패할 때 아, 괜찮네. 이렇게 그렇죠. 아이들이 네. 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눈동자가 안 흔들리도록 예, 그런 것들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생각 바꾸기. 이거는 스칼렛 오하라가 했던 이야기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네.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실수하더라도 내일은 또 내일이 있습니다. 생각 바꾸는 거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네. 다섯 번째는 나를 행복